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에 피크 시즌이 요때 올 수도 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라울 팔 얘기입니다. 끝부분에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살펴보시죠. 자, 워런 버핏. 젊었을 때의 워런 버핏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1956년도 그의 자산은 불과 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그의 자산은 200조 원이 넘어가는 거죠. 자, 코인 투자자의 오전 9시 그의 순 자산은 1억 4천만 원으로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요. 딱 1시간 지나니까 20만 원이 됐네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현재 코인 시장이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으니 선물을 하든 옵션을 하든 빚으로 그냥 한꺼번에 걸어서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은 아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구찌라고 하는 명품 매장. 지금 결제로 받는 코인이 이더리움과 도지코인을 받겠다. 근데 지금 미국 전역에서 받는 건 아니고요. 일부 매장에서 이 결제를 허용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그 대리점도 사실 사장님 마음 아닙니까? 일부 매장에서 이런 매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도지코인 관련해서 제 동생도 이걸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쉽게 얘기를 드리면 도지코인도 회사를 만들어서 전략 비축하는 도지코인 투자회사 만들겠다. 하우스 오브 도지, 도지의 집에서 투자를 얼마를 해준다? 최소 2억 달러. 한 2,800억 정도 도지코인 사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투자자들은 도지코인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주식을 통해서 도지에 간접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저는 코인 투자가요. 어려운 이유가 다이어트 또는 공부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는지 혹시 모르시는 분, 살 빼는 방법 적게 드시고요. 운동하시고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모르시는 분 계실까요? 공부요. 교과서 위주로 문제집 푸시고 여러 가지 반복하다 보면 잘 되겠죠. 근데 쉽던가요? 어려운 겁니다. 전 이렇게 봐요. 도지코인 관련돼서 일단 팩트를 한번 좀 살펴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됐을 때 저는 1등 공신 일론 머스크라고 봅니다. 실제 엄청난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의 수장까지 했죠. 두 번째 팩트. 도지코인 ETF는 현재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21shares 등등 4개사가 이미 신청을 해놨고요. 심지어 승인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세 번째 사실은요. 일론 머스크는 한 개, 두 개가 아니고요. 정말 손으로 이렇게 꼽기도 어려울 만큼의 성공적인 기업들을 굉장히 연쇄 창업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 지금 부자 1위가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반코인일까요? 친코인일까요? 엄청난 친코인, 노골적인 친코인이죠. 네 번째, 도지코인 여기 지금 투자 회사는 도지를 사겠다라고 이미 밝혔죠. 이거는 사실상 확정된 미래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지코인을 샀는데 가격이 왜 안 올라요? 언제 올라요? 트위터에서 이거 도지코인 갖다 쓰는 거 아닙니까? 테슬라에서 결제가 된다 했는데 왜 안 된다 하고 다시 또 말을 뒤집습니까? 언제 하는 거죠. 쉽지 않은 거죠. 팩트는요. 그건 일론 머스크 맘입니다. 언제 그걸 X에다가 결제를 집어넣을지 테슬라에 할지 뉴럴링크에 할지 그거는 일론 머스크의 맘이고요. 저희랑은 실은 관계는 없어요. 저는 투자에서 가장 실은 중요한 덕목 하나만 꼽아라. 인내입니다. 다른 말로 끈기죠. 끈질겨야 끝내 가서 이길 확률이 저는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 차트인데요. 솔라나 차트입니다. 이 사람이 재밌는 걸 올렸어요. 22년 악몽 기억나니? 라고 지금 이제 트윗을 날렸죠. 솔라나가 실은 이게 21년, 20년 말만 해도 1달러였습니다. 단돈 1,300원. 근데 이게 21년 상승장에 무려 32만 원을 찍습니다. 대략 260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32만 원짜리가 우리 하나로 쳤을 때 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무려 마이너스 96%입니다. 22년도 테라루나 FTX 사태를 겪고 극혐 코인
제가 볼 때 거의 1위였다라고 봐요. 특히 FTX가 이제 솔라나 지금까지도 들고 있거든요. 저 역시도 22년도에는 솔라나를 사지는 못했고요. 23년도부터 이제 매수를 했다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요때 22년 10월, 11월 요때 제가 지금 현재 그 크립토 TV 채널에 합류를 했었죠. 제 거는 아니었고 동생 거였고요.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 이게 웬만해서는 일반인들은 이 정도면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22년 하락장이 저는 첫 번째가 아니고요. 두 번째도 아니고요. 저는 이게 세 번째 하락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그 충격을 아는 거죠. 이거 또 여기서 많이 속겠구나. 이거 끝났다라고 다 도망치겠구나. 제대로 된 정보를 한번 제공을 드려보자. 그게 벌써 뭐 거의 이제 3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짐 크레이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CNBC에 나와서 이제 사회 보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뭐만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자산은 반대로 간다. 이건 뭐 거의 속담이자 격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굉장히 좋은 체인링크의 호재입니다. 그가 올해 체인링크가 $230 간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거 기가 막힌 반대 지표예요. 제가 처음엔 그냥 재미로 했는데 이거 진짜 세력들이 뒷단에서 지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저는 이거 90% 이상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조나라고 하는 미국의 주에서 부동산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서 체인링크 비축을 발표를 하고요. 발표한 후에 기업의 주가가 60% 이상 상승을 했었던 이런 뉴스가 있네요. DAT 기업이라고 하죠. 여기에서는 알트코인을 계속 사서 쟁여 놓습니다.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코인, 타오, 하이프, 스위 등등등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알트코인들을 사서 쟁여 놓고 주가 상승을 도모합니다. 대부분 빚으로 삽니다. 그들이요. 저는 이 지금 DAT 여기에 있는 지금 알트코인들은 그들이 가격을 반드시 크게 펌핑을 시킬 거예요. 지금은 요원해 보이지만 그날이 언젠가 올 겁니다. 그때 다 팔고 떠나시기를 이것을 저는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봐요. 비트는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더리움조차도 하여튼 팔 수 있는 데까지는 팔아야 된다. 이걸 기본 원칙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8월 달이 이제 거의 다 가고 있죠. 8월 ETF 동향.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8억 달러 유출입니다. 이더리움은 40억 달러가 유입이 된 겁니다. 이더리움 불티나게 팔렸네라고 맷 호건이 얘기를 했었고요. 네이트 제라시도 비슷한 얘기합니다. 8월달 ETF 이더리움이 3.9 빌리언 엄청나게 돈이 들어왔고요. 솔라나는 소액 렉스 오스프리라고 하는 이제 소형 업체입니다. 여기에서 이걸 이제 제대로 된 ETF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감이 있지만 어쨌든 조금 들어왔고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거의 아까 8억 달러, 7억 5천만 달러가 유출이 됐다. 급격한 태세 전환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그러니까 어리둥절한 거예요. 언제는 비트코인이 킹왕짱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지금은 이더리움이 뭡니까? 좀 비트코인을 넘어설 것이다는 이상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힘 빼고 상황을 보시면요. 이 객관적인 상황 파악이 좀 더 수월합니다. 힘을 한번 빼고 보실까요? 저는요. 비트가 킹왕짱인 시절 사실 그 전에 비트도 쓰레기였던 시절이 지난 10년간 있었어요. 그때 내러티브가 전환된 거죠. 비트만 킹왕짱. 지금은 이더만 원래 이또속 아니었습니까? 바로 또 이제 이더리움만 킹왕짱. 그 다음 이게 라지캡으로 막 넘어가죠. 전 예전부터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그들이나 우리나 절대 비트코인으로 만족한다 못한다. 이더로 누가 만족을 100% 할 수 있다? 아니다. 이게 그럼 무슨 말일까요? 라지캡으로 번져갈 수 있다. 그들의 ETF 이제 투자 상품으로 만들 것이다. 그들의 코인은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히 알트코인들, 비트도 물론 가장 좋지만 그들이 ETF하는 대형 코인들은 위험 대비
수익의 기회가 가장 클 것이다라고 저는 봐요. 위험 대비 수익입니다. 위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위험을 각오하고 샀을 때 나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90% 이상은 알트코인을 했을 때 피눈물 나는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90% 이상.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지, 탐욕, 인내하지 못하는 것. 크게 저는 이 세범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다 실패를 이렇게 하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되게 이거 슬픈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 장은요, 달라요. 과거와는 다릅니다. 그들이 이미 답안지를 24년 7월 달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고 사기만 하고 팔지는 않을 것이고 5년간 100만 개를 쟁여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답안지를 실은 전 그때부터 보여줬다라고 봐요. 근데 우리는 비트를 잘 안 샀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지금 막 5개 코인까지 찝어줬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금도 지금 ETF 다 신청하는 거, 지금 이더리움 태세 전환하는 거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DAT 예전 같으면 정말 잡코인이라고 무시할 수밖에 없는 코인을 대놓고 수천억 단위로 나스닥 상장 회사들이 쟁여놓고 있습니다. 근데 왜 실패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심리를요, 기가 막히게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리. 비트코인 10억 가면 뭐해? 난 비트코인 어차피 이걸로는 내가 부자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더리움을 그게 저기 몇 천만 원 가면 뭐해? 나는 이더리움으로 내 인상 바뀔 거 하나도 없는데. 이런 생각인 거죠. 우리를요, 부자로 절대 만들어줄 생각이 없어요. 잔인합니다. 정말 참혹해요. 코인 투자 그냥 딱 한마디로 1년 365일 중에 360일 우울한 투자라고 전 얘기를 드렸습니다. 좀 과장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그렇게까지 과장이라고도 보지 않아요. 디스크 팡팡은 보통 이제 바이킹 같은 거 가보시면 한 10분, 15분 하고 운행을 멈추죠. 대략 한 90도 왔다 갔다 하겠죠. 공중에서 720도, 심지어 무제한으로 돌립니다. 여기서 다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코인이에요. 이 정도 각오 없이 10배, 20배, 30배, 50배, 100배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코인은요, 반대로 얘기 드립니다. 일주일을 위해서 1년 견디시면 됩니다. 그 견딜 때, 마음이 정말 막 어려울 때, 그냥 바이 더 딥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확률이 실은 늘어날 수 있는 쉽지 않은 게임입니다. 짐 크레이머가 또 솔라나에 호재를 던집니다. 올해 솔라나가 $2,000 간다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2,000는 생각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1,000 보시는 분들까지 제가 봤는데 어찌됐건 짐 크레이머는 인버스 ETF가 실제로 있어요. 이 수익률이 제가 보니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솔라나도 기대가 됩니다. 솔라나 ETF 발행사들이 서류를 업데이트했다. 긍정적인 피드백이 오가고 있구나. 솔라나 매수하고 있는 DeFi Development, 여기도 DAT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영국 시장으로 진출을 했다. 솔라나 중심의 재무 전략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시키겠다. 22년은 거의 이거는 사륙의 장이었어요. 솔라나 기준. 23년은 저는 불신이었다고 봐요. 불신일 때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뛰어들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냥 다시 한번 좀 아무도 안 믿었으니까 가격이 그렇게 높진 않았겠죠. 24년부터 현재까지는 제가 보니까 불신과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어요. 지금 언제 올라? 오른다며, ETF 된다며. 근데 왜 안 올라? 조바심 나겠죠. 그런 시즌이라 봐요. 내 진짜 지식과 확신, 올라갈 때는 확신 없는 사람 솔직히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내 진짜 지식, 내 확신, 내 실력은요, 폭등이 아니고 하락했을 때, 폭락했을 때, 조정이 오래 지속이 됐을 때 내 반응을 보시면 돼요. 그때 막 남 탓을 하시거나 그때 내가 미쳤지, 그거는 이제 본인의 어떤 그릇이 조금 좁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앰플리파이라고 하는 저도 처음 들어본 회사입니다. XRP 옵션 인컴 ETF를 신청했다. XRP 기초 자산으로 두고 이제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동시에 이제 추구를 하는 그런 어떤 파생 상품이라 보여집니다.
일본에 있는 어떤 구미라고 하는 게임 회사가 XRP를 237억 원을 살 것이고 내년 2월 달까지 5개월 동안 XRP를 계속 살 것이다. 상반기에도 한 100억 원 정도 이렇게 샀다라고 합니다. 지금 XRP ETF만 10개 이상 심사 중에 있고요. 지금 프로시에스에서 신청을 해서 이미 승인을 받은 XRP 울트라 2배 레버리지 선물 ETF 이미 지금 거래를 하고 있어요. 선물 먼저 했던 것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지금 다 똑같습니다. XRP가 이제 말하면 판매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ETF 이게 이제 좋은 상품 같으니까 XRP 옵션 인컴 ETF는 이게 이제 최초일 수도 있습니다. 차별화된 새로운 상품으로 가져와서 또 이제 니시 마켓을 아마 잡아야겠죠. 10개나 20개 ETF 판매사가 잘 이거 아시겠지만 블랙락, 피델리티, 프랭클린 템플턴, 그레이스케일 이런 좀 큰 회사들 있죠. 이런 회사 위주로 아마 판매량이 몰릴 것으로 저는 봐요. 다 이거 판매한다고 해서 다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판매사가 망할 수 있을지언정 비트, 이더, XRP, 솔라나는 강은 이미 건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위기들이 다 있었는데요. 이제 좀 어느 수준을 좀 넘어갔다라 보여집니다. 이더리움 재단이 레이어 2 상호 운용성을 강화해서 하나의 체인처럼 느껴지도록 업데이트 계획을 발표했다. 초기화하겠다, 가속화시키겠다, 최종 그 빠른 어떤 거래 최종 그 완료를 시키겠다.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레이어 2를요 거의 하나의 체인처럼 왔다 갔다 서로 호환이 잘 될 수 있게끔 업데이트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지난주에 9개 체인을 활용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레이어 2 세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폴리곤, 아비트럼, 옵티미즘이 들어갔었죠.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더리움만 잘 되고 이더리움 레이어 2는 잘 안 될 것이라는 실은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레이어 2를 쓰는 수요가 생각보다 이제 시간이 가면 많아질 겁니다. 지금 다 이더리움 기관들이 들어오는데 써보니까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폴리곤, 아비트럼, 저 옵티미즘 얘네들은 좀 수수료도 싸고 훨씬 빠르던데 그러니까 둘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레이어 2가 너무 많습니다. 수많은 레이어 2들이 사실은 경쟁하고 있어요. 누가 이길까요? 이것은 이제 다른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부나 대기업들, 기관들, 은행들, 자산운용사들이 채택할 것이다가 아니고요. 실제 채택을 해서 이제는 써야 돼요. 이제는 가능성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사실은 전 지났다라고 봐요. 이제는 수치로 증명을 시켜야만 할 겁니다. 폴리곤 관련된 소식이 하나 또 나온대요. 지금 폴리곤 사전 얘기 아닙니다. 그냥 뉴스로 얘기를 드리는 거고 필리핀에 있는 한 국회의원이 국가 예산을 우리도 폴리곤 위에다가 기록을 해놓읍시다라고 법이 통과된 게 아니고 이제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지난주였습니까? 야오밍주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했는데 그때 폴리곤 위에 얹었다. 이런 거요. 이더리움 위에 얹고 싶은데 너무나 비효율적이어서 이더리움 레이어 2 중에 뭘 써볼까 하다가 그냥 폴리곤을 고른 거예요. 이게 지금 다 경쟁이라 보시면 돼요. 이더리움 레이어 2는요. 레이어 2는 맞는데 사실상 레이어 1처럼 지금 각계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 폴리곤과 옵티미즘과 저기 셀로나 이뮤터블 X 이거 다 지금 레이어 2거든요. 다 각계 전투하는 거예요. 이더리움과 연관은 있지만 서로 다른 체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무한 경쟁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살아남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여기에 계속 채택이 돼야 할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레이어 2도 이제 물론 그 거래량 채택을 많이 가져가서 활용될 것들도 있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레이어 2보다는 우량 레이어 1,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아발란체, 헤데라, 스위, 알고랜드, 니오 프로토콜 등등등 있죠. 요런 친구들의 좀 더 자금이 저는 몰릴 것이라. 얘네들이 좀 더 우월할 것으로 봐요. 왜? 이건 그게 아니고요. 미국의 세력들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서클이다, 테더다.
우량 레이어 1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에 이거 쓰려고 합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물론 쓰고요. 자산 토큰화에도 쓰고요. ETF 상품 만들어서 파는 것도 우량 레이어 1 위주요. 시총도 얘네들이 좀 더 큽니다. 그리고 DAT라고 해가지고 알트코인 막 사놓고 쟁여놓는 것도 레이어 2를 쟁여놓는 회사는 제가 아직까지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라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온도 파이낸스 소식입니다. 지금 이제 첫날에 100개의 주식, 그러니까 미 국채, 뭐 회사 채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온도 파이낸스에서 상품화시켜서 팔고 있죠. 물론 아직 뭐 거래량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주식까지도 토큰화를 시켰는데 첫날부터 100개의 미국 주식을 토큰화를 완료시켰습니다. 가장 이제 자산 토큰화 중에 확장성 있는 프로젝트가 뭐 본인들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을 온더 파이낸스를 월스트리트 2.0이다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 그 저번에 SEC 위원장이 이런 얘기했죠. 슈퍼 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모두가 사실 슈퍼 앱이 되기를 꿈꾸지 않을까요? 모든 크립토 회사들, 기존에 있는 회사들 할 것 없이. 하지만 온도 파이낸스는 얘기를 한번 드렸죠. 유통량 폭탄이 있습니다. 요것을 그 달력 같은데 체크를 해놓으셔도 되고요. 26년도, 27년도, 28년도 1월 18일 엄청난 양의 공급 폭탄이 떨어집니다. 29년도도 1월 18일에 있는데 이때는 양이 좀 많이 줄어들고요. 26년 1월 18일, 27년 1월 18일, 28년 1월 18일 요때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만약에 이제 연말 돼서 온도 파이낸스가 많이 오르면요. 저는 뭐 이거 과감히 그냥 던집니다. 맹목적으로 매수를 하시면 실은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는 제가 계속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슈퍼앱이 되기 위해서요. 온도 파이낸스 또 인젝티브라고 하는 레이어 1도 있어요. 얘네들도 지금 주식 토큰화 지금 바싹 지금 쫓고 있거든요.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지금 이미 다 도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저기 비상장 주식 판다고 이제 막 이제 혼나고는 있지만 이거 다 지금 달려들고 있거든요. 기존의 증권사, 은행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뺏기려고 할까요? 대체 거래소 나와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고요. 트위터다, 카카오다, 토스다, 나중에 업비트 비썸도 저는 당연히 이거 뛰어들 거라고 봅니다.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것은 누가 이길지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베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공부를 어느 정도로 하셔야 되냐? 난 이 코인이 반토막이 아니고 반에 반토막 갔을 때도 추매할 수 있느냐? 그때 추매할 수 있다면 대답하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쉽지 아마 않으실 겁니다. 한다고 해도 비중을 줄이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 체인링크가 미국 또 연준과 파트너를 맺었다. GDP 같은 어떤 경제 지표들을 9개 블록체인을 활용하겠다. 그러면 이제 체인링크는 뭘 한다는 얘기일까요? 일반인분들을 위해서 그냥 하나의 도표 쉽게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각종 미국의 경제 지표 정보가 있겠죠. 이것을 체인링크의 역할은요. 이 정보를 블록체인에 갖다가 그대로 전달해서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그 폐쇄형 그 체인이거든요. 그 안에 정보를 집어넣어주는 그거 전달해주는 역할을 체인링크가 하는 거예요. 체인은 그 어떤 것이든 연결을 중간에서 매개자 역할,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체인링크가 하는 겁니다. 이걸 오라클이라고 해요. 오라클. 외부에 있는 날씨 정보, 가격 정보, 경제 지표 정보를 블록체인에 집어넣으면 그 안에서 체인들끼리 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죠.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체인링크가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레딧 스프레드가 수십 년 내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크레딧은 그 신용이에요. 신용 간의 어떤 그 차이인데요. 여기 좀 말이 어렵지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경기 낙관론 속에 시중에 풀린 과잉 유동성이 한정된 증권에 몰리면서 채권 투자자들은 디폴트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수년 만에 가장 적은 보상을 받아들이고 있다. 좀 어렵네요. 자, 은행과 자산운용사들은 펀더멘탈 개선과 함께 막대한 자금이 채권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아주 쉽게 얘기 드립니다. 시중에 돈이 풀렸는데 미국도
미국은 좀 이제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 지금 많이 풀렸잖아요. 풀렸는데 위험 선호 현상이 낮아지고 있고요. 크레딧 스프레드가 커진다 이러면 이제 비투족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비투족이 최저다. 꺼린다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쫄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식 코인보다 채권을 선호한다. 쫄보들이 많다.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도 두 가지의 접근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봐, 내가 코인 내가 위험하다고 했어 안 했어? 그런 거 손대면 안 된다 했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똑같은 상황인데 그래? 그러면 내가 평소에 좀 공부했던 뭐 이더리움, 솔라나, XRP, 뭐 비트코인 괜찮은 코인들 지금 조금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 똑같은 상황인데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했죠. 투자도 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설득, 강요는 세상 쓸데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익숙한 얼굴들이 보입니다. 아메리칸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채굴 회사입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지금 트럼프의 두 아들들이 저기 헛8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채굴 회사랑 지분의 98%를 공동 소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나스닥 상장을 이제 앞두고 있거든요. 이 채굴 회사가. 재밌는 건 9월 달에 상장을 한다라고 해서 제가 날짜를 찾아보니까 미국 시간 9월 2일입니다. 이번 주에 바로 나스닥 상장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시즌 종료 또 이제 외치시는 분들 슬슬 아마 나올 겁니다. 좀 더 나오셔야 되는데 제 생각보다 지금 좀 안 나오고 있는데 자 어쨌든 굳이 왜 대통령의 장남 차남이 시즌이 종료됐는데 왜 주식을 상장을 시킬까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분들만 아는 뭐가 있는 건 아닐까요? 자, 비트코인이 4분기 전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크다. 리얼비전의 제미 쿠츠네요. 이번 사이클은 과거처럼 포물선형 급등, 뭐 2017년 막 부릉부릉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네. 그리고 가장 큰 수요 동력인 비트코인 보유 기업들과 ETF에서 조금 둔화세가 일어나고 있다. 단기적으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다음에 유동성 공급, 예를 들면 금리 인하, SLR, 중국의 경기 부양, 트럼프의 와일드카드 등 뭐 미국에서 비트코인 아니면 뭐 땡땡코인을 어떻게 살 것이다. 이거 아직 발표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올 4분기 전까지는 조정이 이어질 수 있겠다. 원래 3분기는 뭐 휴가철이다, 뭐 분기 말이다, 뭐 안 좋았지 뭐. 이거는 뭐 이제 그 통계적인 거라고 제가 실은 예전부터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뭐 그렇게 됐습니다. 4분기는 되게 멀게 느껴지지만 이제 9월 아닙니까? 10월부터 4분기입니다. 그렇죠? 라울 팔이 크립토 피크 시즌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요때쯤 오지 않을 것이냐. 현재 기준 그의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이분의 거시 분석을 월드 클래스, 세계 정상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요, 이분도 타이밍은 한두 번 틀린 게 아니고 많이 틀렸어요. 저도 타이밍은 많이 틀렸기 때문에 저나 이 라울팔의 타이밍에 대해서는 그건 항상 퀘스천 마크를 듣고 대신에 이유가 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가격, 특정 날짜는요. 사실은 의미가 없고 그래서 제 결론은 주요 지표를 보고 감정 빼고 그냥 결정하자 이 주의죠.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내년 1분기에 정점을 찍을 수 있다. 기존의 4년 주기를 넘어서서 내년 초까지도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 4년 주기와 달리 내년 1분기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관 자금의 유입, 안정적인 유동성 흐름이 이를 뒷받침한다. 유동성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실은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실은 무슨 얘기냐면요. 유동성 장세가 그러니까 돈이 찍히고 금리 인하하고 돈 들어오는 시점이 뒤로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솔라나가 새로운 상승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라울팔은 지금 솔라나를 거의 수위로 거의 올린 해놓은 상황이에요. 거의 수위가 97%라고
뭐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알고 있습니다. 뭐 일부 도지코인, 뭐 XRP 있다라, 그리고 이제 NFT도 많이 사놨더라고요. 어찌됐건 수위가 가장 메이저 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코인들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는 조정 국면에 있지만 안정적인 기관 투자, 스테이블 코인 유입, 특히 코인 시장에서의 유동성 뭡니까? 그냥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이낸스에서도 16억 5천만 달러가 돌파됐고, 제가 종종 보여드리죠. 테더도 엄청 찍혔고요. USDC도 만만치 않게 찍혀서 그게 자꾸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알 수 있겠죠. 상당 부분 이 코인들은 어쨌든 기관 투자자들에게 이제 유동성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위아래로 배팅할 수 있다는 거 얘기 드렸고, 어쨌든 이제 그 2017년과 유사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으며 비트와 이더 강세가 지속될 수도 있다. 새로운 상승 국면이 머지않았으니까 좀 참고 기다려라.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라울 팔은 이런 얘기 했어요. 돈을 찍어서 화폐 가치가 쭉쭉쭉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딱 두 가지 자산. 하나는 나스닥, 하나는 크립토입니다. 이 두 개죠. 유의한 자산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크립토의 시총이 100 트릴리언 달러, 100T 달러를 넘어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크립토 시총은 4T 달러가 살짝 밑으로 내려가서 3.8 트릴리언 달러 정도 합니다. 한 대략 25배, 그러니까 한 30배 정도 더 커질 것이다 라고 뭐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의 전략을 여기서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엄청난 상승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울 팔은 뭐 들고 있는 수위가 됐든 아니면 뭐 도지가 됐든 XRP가 됐든 올해 말 혹은 내년 1분기에 가서 큰 상승이 나오는 순간 이 사람은 아마 많이 팔 겁니다. 전략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3분의 1씩 팔 수도 있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저는 이 전략에 동의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대낙관론자라고 얘기를 드렸죠. 근데 이게요. 투자의 목표를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요. 길게 보는 거 좋습니다. 근데 결국 수익은 언제 생긴지 아십니까? 이거는 워런 버핏도 예외가 없다라고 얘기 드리죠. 반드시 싸게 사서 엔드 비싸게 팔아야만 합니다. 자, 큰 수익은 어떻게 해요? 싸게 많이 사서 비싸게 많이 팔 때만 완성돼요. 싸게 많이 샀는데 비싸게 못 팔았다 그러면 수익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파는 것까지 완료를 하셔야, 그리고 이제 그 돈을 빼서 다른 뭐 안 쓰는 은행까지 현금화 시켜 놓으셔야 그게 수익입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도 있는 반면에 불안하겠죠. 나 팔았는데 더 오르면 어떡해? 다시 이 코인 못 살 것 같은데 어떡해?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과감히 그럼에도 던지는 거예요. 그게 매도입니다. 언제 피크를 찍냐, 언제 올릴 것이냐, 얼마나, 이건요 사실 우리의 결정사항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지금 연준을 사실상 장악했다라고 보여져요. 이제 연준의 독립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손에 지금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라울 팔이 지금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표를 보시고 그냥 감정 없이 익절을 하시면 되겠죠. 투자는 숱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사람은 그냥 한두 번 뭐 적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막 피눈물 나는 상황을 경험을 그것도 여러 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행착오 끝에 그럼에도 낙관론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수익 보는 비결 얘기 드렸죠. 싸게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싸게 많이 사셔서 비쌀 때 많이 파는 게 유일한 비결입니다. 2번, 3번, 심지어 4번을 실패했다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한 번 크게 이기면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